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울 김용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도 도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울에 대한 이런저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주 4.3을 얘기하면서 한마디 빠뜨리게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제주 4.3 사건의 쟁점과 진실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책을 한 권 쓰려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져서, 그 다음에 자료, 증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비로소 책 한 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거의 다 찾아봤다고 봐야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주 4.3 사건은 복잡다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성격 지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도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래서 쓴 건데, 이게 제주 4.3 사건을 그동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폭동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그게 아니라 민중항쟁이다라는, 그러니까 80년대 수정주의 사관이 등장하면서 우리 역사의 현대사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6.25도 그렇고 해방정국에 대한 논쟁도 그렇고, 그런데 제주 4.3 사건도 이게 민중항쟁이었다라는 규정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저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무장폭동이라고만 알았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도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난 이후에 결론은 제주 4.3의 성격은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은 여전히 제주 4.3 사건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연구 논문 한 편 안 쓴 도울 김용옥이 제주 4.3 사건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온갖 시호를 벌이는 걸 보고 제가 참으로 교만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교활함마저 갖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김어준이라는 자가 있죠. 머리가 산발한 모습으로 수염도 면도도 일부러 안 하고 한 김어준이라는 자가 진행하는 그게 팟캐스트 방송인지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도울이 출연했더군요. 이게 이제 좀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그런데 또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은 도울이 천안함 사건을 얘기하고 4대강 사건을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 또 언제 또 이런 군사학자나 내지는 과학자나 아니면 토목공학자나 이런 분야에도 이 사람이 조예가 있나? 저는 참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도울 김용옥 머리 빡빡 깎고 해서 도울이야. 제가 이제 처음에 존경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참 교만하다, 그리고 교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돌대가리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 김어준의 방송에서
도울이 스스로 말을 하더라군요. 이제 자기 호가 도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돌대가리라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울이라는 그 어원이 뭐냐 이걸 얘기한 거죠.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쩌면 그렇게도 기가 막히게 그 호를 지었을까.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은 겸손의 뜻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뜻으로 도울, 나는 돌이야. 난 머리가 나빠. 근데 그것을 도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멋을 낸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이라고 말한 도울 김용옥은 그야말로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전혀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아니 그거보다 교만하고 거기다 교활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참 도울이라는 호가 참 옹색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도울은 돌대가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자기가 천안함에 대해서 무슨 조사위원을 했습니까? 조사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읽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과학자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 정보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죠. 도울은 0.0001%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 보고서를 이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이 정보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면 조작이라는 얘기인데 조작. 사실 그 조작설이 그 음모설이 지금까지도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날 벌어졌죠. 그로부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음모설 또는 조작설이 아직도 나들고 있어요. 도울 같은 사람이 소위 우리 사회의 저명인다라고 하는 도울 같은 사람이 0.001%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니 도울을 무슨 선각자 떠받들듯이 하는 그 수많은 우중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지난 3월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데 한 할머니가 연로하신 할머니가 백발의 할머니가 갑자기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고 천안함 폭침이 누구 수행인지 얘기해달라 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당황했겠죠. 아 당연히 북한의 소행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당연히 북한의 소행입니다. 정부 보고서도 그 진상조사 보고서도 밝혀졌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김정은의 눈치가 보이겠죠. 근데 말을 안 하자니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까지 다 됐는데 그것을 부인할 근거도 없고 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말을 안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하니까 아주 옹색하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따로 있고 또 새로운 입장이 있다는 뜻인가요? 공식 입장은 이건데 사실 우리는 다른 입장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공작설도 있고 음모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그러니 우리는 공식 입장만 밝힐 뿐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런 뜻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입니까? 마땅히 할머니, 그게 이제 그 할머니는 그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아들을 잃으신 분입니다. 할머니, 당연히 북한의 서행이죠. 할머니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공식 입장이다. 공식 입장. 참 듣기에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공식 입장 말고 다른 입장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 대통령마저 이러니, 그리고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0.0001%도 안 믿는다고 말하니, 그래도 아무리 머리는 돌대가리 같이 생겼어도 그래도 우리 사회의 저명인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직도 많은 국민이, 특히 그 좌파를 지지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작이 가능하려면요, 적어도 4개국이 거기 공동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면 그 4개국이 다 같이 모의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조사단이 한 130여 명쯤 되고, 그 중에 민간조사원만 30명이 넘어가는데 관련된 공무원들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때 이런 모의가 있었어 라고 폭로만 해도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게 이 대명천지에 조작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에서 그런 조작에 참여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미국은요, 이 천안함이 그 무슨 버블 효과로 인해서 이게 두둥강이 났다라고 이런 말하자면 북한의 어뢰를 막고 했을 때 미국은 그랬다고 해요. 미국 조사단에서는 그게 99%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100%는 아니다. 왜? 어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근데 어뢰를 찾아냈죠. 쌍끌이어선을 갖고 어뢰를 찾아냈습니다. 바닥을 훑은 거죠. 그리고 그 어뢰에 한글이 쓰여 있었죠. 아랍의 숫자리 1호인가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걸 보고 이제 미국 조사단이나 영국, 호주 이런 조사단도 동의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론자들은 또 그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으면 그게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조작이다. 그걸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때 열이 이제 발생하는데 바닷속이라 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열이 있다가 바로 열이 식어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조작이라는 것은 다 거짓 뉴스고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아직도 저는 김용욱이라는 저명인사까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돌대가리, 그리고 무책임하고, 또 한 가지는요,
워낙 돌대가리라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토목공학까지 공부했나 보죠. 토목공학 내지는 환경공학 이런 것도 공부했나 보죠. 4대강을 문제 삼아요. 저는요, 처음에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그 이제 그 박근혜 그 이제 당내 후보죠. 경쟁하던 시절에 대운하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대운하라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좁다란 그 길게 늘어진 한반도에서 대운하라니, 이게 무슨 택도 없는 소리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운하는 잘못된 발상이지만 4대강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강을 대운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4대강에서 제가 그동안 어떤 입장을 취해왔었냐면, 글쎄 나는 내가 그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를 들면 보를 설치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일단 물을 가둬놓는 역할은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수질이 더 안 좋아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공부 안 해봤어,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강을 준설하는 거, 실은 그것도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한 번은 공주를 가면서 금강을 봤어요. 이건 강이 아니에요. 4대강 사업이 벌어지기 훨씬 전이죠. 이건 강이 아니에요. 또랑이에요, 또랑. 왜? 그만큼 많이 흙이나 모래가 쌓여갖고 강으로서의 그런 건 없어지고 그야말로 또랑 같아요, 또랑.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저런 건 좀 파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저는 영산강은 안 가봤는데 영산강도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이게 퇴적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대강에 대해서 이런 비판은 저는 했습니다. 내 임기 중에 이걸 끝내야 돼 해서 동시에 4대강에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선 급하다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원하는 영산강 이런 데부터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차츰 다른 강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을, 왜 일거에 동시에 4대강에서 다 이것을 벌였느냐. 거기에는 저는 참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영옥이 말하는 것은 왜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다 퍼부어 넣느냐, 이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돈을 강바닥에다 쏟아붓는 겁니까? 만약에 준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쏟아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붓는 이 한심한 정권이라고 할까, 이런 식의 비난이죠. 저는 도울이 그 교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근데 또 제가 거기서 참 그걸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게, 김어준이하고 정봉주의 웃음소리가
깔깔거리고 막, 박장대소하는 듯한 도울이 한마디 하면 막 웃어요. 결국은 뭐냐, 그 우파 정부 내지는 우파 진영에 대한 비난 내지는 비판보다는 비난이 더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럴 때는 같이 거기에 공감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아주 냉소한다는 의미죠. 비웃는다는 의미예요. 그 웃음소리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도울은 똑같이 그 웃음소리를 자기가 방송 오기 전에 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어떤 그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어떤 그런 그 당연히 이 땅의 그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그 온당한 그 생각이 그 안에 배어 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거꾸로 아주 그 나하고 가치를 달리하는 대상에게는 그런 아주 그 비웃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움, 그것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도울이 같이 그 맞장구를 친 거죠. 도울, 그 다음에 김어준, 정봉주, 이런 자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박장대소도 하면서, MB정부를 비난하고, 이제 그때는 MB정부 시절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방송할 때가. 참, 스스로를 자기가 정말 지성인은 그만두고 자기가 진정한 지식인인지 한번 도울이 되돌아봤으면 해요. 제가 볼 때 도울의 지식은 본인이 돌대가리라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 많은 공부가 이 사람에게는 독이 된 게 아닌가. 그 교만함과 그 요설, 그런 그 재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식은요, 지식 자체로서보다 지혜의 기반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본인을 이렇게 몹쓸 사람으로 교만하고 교활하고 저급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지식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